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어제도 시장이 좋았습니다. 잘 가고 있는 국내 증시이고 이 안에서 또 큰 형님들이 시장을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일단 어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어제는 모처럼 반바지가 사이좋게 네.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죠. 손잡고 올라온 그런 하루였어요. 물론 지수의 상승폭은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어떤 반등의 질은 생각보다 뭐 괜찮았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모처럼 또 외국인이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 또 순매수를 해준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이 좀 특징적인 어떤 이슈를 보자면 어제 유독 좀 해리스 트레이딩의 어떤 그런 색깔이 짙었던. 네. 그러니까 해리스 수혜 업종들이 좀 대체로 강했죠. 뭐 이를테면 뭐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그리고 뭐 대마라든지 뭐 또 뭐 낙태 관련한 뭐 이런 쪽이 또 상대적으로 강했다.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후보가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분석 때문인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뭐 골고루 이제 전업종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뭐 의료기기나 뭐 로봇, 뭐 게임도 강세였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조선이나 뭐 코로나 정도 뭐 이런 정도 좀 약세를 좀 보이는 뭐 그런 흐름들. 일단 뭐 체감 지수는 뭐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반등의 질은 좋은 하루였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반바지 자체로 어제 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의 힘이 고루고루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어제 우리가 이 투자의 맛 시간에 반도체 결국엔 수급이 관건이다 네. 말씀 주셨고 어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 강하게 담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네. 있었고요. 반도체 어제의 흐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제가 어제 말미에도 일단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낙폭을 다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반도체가 상승하려면 역시 외국인 매수가 필수적이다. 근데 어제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작동을 했죠.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전기전자가 어제 장중에 뭐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일단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어제는 그래도 반도체가 모처럼 반바지 중에서 바이오 2차 전지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배경은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된 거죠.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는 780억 정도 매수에 그쳤는데 전기전자 쪽은 코스피 매수의 거의 2배 규모인 1,375억을 매수하니까 역시나 반도체는 외국인이 사야지만 상승 탄력이 강할 수 있다. 이런 일단 시나리오를 정확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기전자가 좀 더 이제 반등 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어떤 공식은 우리가 어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아래쪽은 코스피입니다. 네. 조금 늘려서 보게 되면은요. 위에가 전기전자 예, 업종이죠. 아직은 그래도 반도체가요 시장 수익률을 좀 못 따라와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의 매수 덕분에 모처럼 강한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지난주 월요일에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시장 꾸역꾸역 반등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반도체가 시장 반등 대비해서는 그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가 외국인의 어떤 매수에 힘입어 지수를 더 확실하게 끌고 가기 이전까지는 뭐 지수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업종이나 종목별 그런 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그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일단 외국인의 매수 요 부분이 반도체의 상승을 결정할 것이고 그럼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지려면 매크로 쪽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밤에 또 미국의 CPI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부분은 단기적으로 뭐 강한 반등보다는 일단은 좀 시장을 그래도 좀 따라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추세를 잡고 움직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물론 반도체가 이제 단타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긴 호흡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뜯어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더 강했던 건 SK하이닉스, 삼성 대비해서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올라와 줬고 그 말즉슨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이제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점프가 나왔고 오늘장에서도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뭐 엔비디아 향일까요? 일단은 뭐 시장 참여자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그래도 어제 엔비디아형 밸류 체인이 반도체 중에서 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7월에 그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던 것인데요. 자, 위에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장중에 4.8%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밑에는 한미 반도체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장중에 9.9%까지 상승폭을 네. 키웠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더디죠? 전기전자 요 앞에 볼게요. 전기전자보다도 현재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반등 탄력은 더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어제 어떤 좀 강한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께는 뭔가 좀 오아시스 같은 그런 어떤 반등이 나오기를 저도 바라기는 합니다만 현재 시장의 냉정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형 밸류체인이 어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반등 구간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형 밸류체인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거는 LG 이노텍이고요. 아래 거는 BH입니다. 오. 훨씬 강하죠. 네. 최근 전기전자의 탄력보다도 더 강하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쪽이 물론 다시금 이제 살아나게 되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기는 한데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해드린 적이 있었고, 자, 실제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앞으로 좀 반도체 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녀석들이 아닌 새로운 쪽에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종목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렸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8월 8일 날 앞으로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형 밸류체인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쪽에서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8월 8일 날 요 관심 종목들을 맞아요. 제시해드렸잖아요. 네. 자, 지금 어때요? 얘들이 더 강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물론 아직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긴 한데 삼성전자는 시장을 대표하고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크로가 확실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강한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2등 주군에 있는 대형 IT주 중에서는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 LG 이노텍이나 BH가 최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관건은 이거예요. 어제 SK하이닉스도 강했고 한미반도체도 강했고 LG 이노텍도 강했고 BH도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현재까지로 놓고 봤을 땐 제 시나리오 쪽에 좀 무게가 실리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떠한 쪽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서 우리가 전략을 꾸려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자, 어느 쪽으로 갈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다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다시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성우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요. 코덱스 반도체요. 그죠? 이거. 역시나 가장 예. 큰 줄기로 다 따라가자. 아우르고 있잖아요. 네. 아우르고 있다 보니까 자, 전기전자보다 SK하이닉스보다 한미반도체보다 지금 이 ETF가 훨씬 강한 모습이잖아요. 네. 중립으로 하려면 이걸 추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ETF는 답답하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좀 중립적으로 본다면 ETF는 업종을 추종한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간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쪽이에요.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이걸 지금 가격에 사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고민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네. 그런데 반도체 쪽이 어쨌건 최근에 시장 반등에 따라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그림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쪽은 확실히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성향에 따라서 골라봐야 되겠어요.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면 ETF 쪽으로, 그게 아니라면 방금 말씀 주셨듯이 뭐 LG 이노텍, BH 같은 종목들 쪽으로 눈길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어제 시장 복귀할 때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네. 말씀 주셨잖아요. 어제장에서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확실히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쪽으로 그 종목들의 흐름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부터 볼게요. 어제 CS윈드 또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내놨었고 최근 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신재생은 저희가 하반기 초반에 이제 한번 다뤄드린 쪽이죠. 그러니까 물론 뭐 미 대선 수혜 기대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트럼프 또 이제 트레이드로 피해도 받고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이 괜찮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제 2분기가 좀 저점로
언론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CS 윈드는 사실 진짜 어닝 베리베리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3배. 이러니까 튀는 거죠. 그러니까 CS 윈드가 이번 달만 거의 36%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CS 윈드는 정말 그때 힌트를 잡으셔가지고 밑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8월에 기분이 좋은 그런 하루 한 달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의 맛 시간에 CS 윈드를 콕 집어서 그렇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저렇게 달려가고 있네요. 예, 뭐 얻어 걸렸다 봐야죠. 일단 저는 사실 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요즘엔 보면 밑에 있는 걸 잡아놓으면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올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신재생도 그렇고요, 뭐 게임주도 그렇잖아요. 그런 힌트인데 이 아래 거는 하나솔루션이거든요. 하나솔루션도 물론 2분기는 1,000억 정도 영업 적자를 받긴 합니다만 일단은 2분기가 좀 바닥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 지금 낙폭을 지금 만회하고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요. 바닥에 있으면서 블랙 먼데이를 맞아서 두드러 맞고 네. 그다음 반등을 할 때 월요일에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더 올라가는 섹터들이 분명히 눈에 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게임주, 지금 신재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신재생은 2분기 실적 저점론 그리고 앞으로 실적 기대감 플러스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 약간 좀 격포제로 이제 조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신재생 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그때 CS 윈드 뭐 하나솔루션 네. 샀으면 좋으련만 네. 안 담았다면 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시나리오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네.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는 어쨌건 단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물론 CS 윈드는 풍력이고요. 밑에 있는 하나솔루션 태양광입니다만 자, 굳이 업종 대표주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하나솔루션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겠죠. 그럼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힌트를 확장해 볼게요. 자, CS 윈드가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런데 또 뭐 하나솔루션 태양광 아니냐? 이랬을 때는 CS 베어링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힌트를 확장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계 급등한 걸 추격 매수하는 쪽은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는 쪽이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항상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S 윈드 거봐라 올랐지 않냐 이거 더 갑니다. 이렇게 선동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 이거 놓쳤는데 어떡하냐 했을 때는 다른 쪽의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자, 풍력도 태양광도 뭐 이제 다 이제 좋아 보이는데 자, 하나솔루션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밑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2분기 실적을 선방을 했거든요. 네. 자, 하지만 하나솔루션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부담이 없는 그런 기울기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풍력 태양광 이것도 단계 좀 많이 올랐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확장해 보면 자, 신재생 쪽에서 수소 쪽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수소 쪽 보게 되면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나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거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드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종목에 몰입해서 이걸 사냐 마냐 이분법적인 논리로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신재생이 더 부각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수급은 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힌트를 확장하게 된다면 신재생 쪽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아주 그냥 순한 맛으로 슴슴한 맛으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은 네. 아직 많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간다고 따라 잡지 말고 키 맞추기 논리로 어떤 쪽으로 또 갈까 네. 고민을 해보자. CS 네. 베어링 말씀 주셨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두산 퓨얼셀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네 종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주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전력주 힘이 너무 좋죠. 근데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라는 호재도 있었고요. 네.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 봐야 되는지 앞으로 전력주 어떤 흐름 전개될까요? 일단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5월에 전력주가 HD 현대일렉트릭의 MSCI 정기 병행 편입 효과로 그 뒤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어요. 특히 이제 위에 거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자, 요 시점에 이제 그 정기 변경 기대감으로 일단 얘기가 많이 이제 있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어요. 일단 뭐 그래서 이제 패시브가 나은 뭐 괴물이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자, 8월 정기 변경에는 요 아래에 있는 LS 일렉트릭이 지금 편입이 유력하죠. 아마 오늘 중으로 아마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HD 현대일렉트릭의 이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어쨌건 전력주가 좀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조정을 네. 받은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게 올라야 되는데 약간 요즘에 좀 시장도 애매하고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하니까 전력도 들고 계신 분들은 MSCI라도 좀 약발이 받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MSCI 정기 변경에서 LS 일렉트릭의 편입이 확정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인덱스 수급 유입을 좀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저 역시도 일단은 뭐 전력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면 뭐 그 이슈가 일단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모멘텀이 아닌가 좀 이런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주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오늘장 대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한 2분 정도 부장님 시간이 있네요. 네, 그동안 일단은 시장이 어쨌건 꾸였고요. 이제 반등을 했는데 다시금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러니까 내일 있을 그 미국의 CPI,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도 좀 그런 거에 대한 관망 심리로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래 공포로 한번 좀 엄청난 좀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좀 매크로 관련한 그런 어떤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관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인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이제 그런 좀 영향이나 분위기는 반영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 아직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안 사주는 이유도 아마 좀 요거를 좀 확인하려는 그런 어떤 포석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다시금 이 R을 꺼내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네. R. 뭐 CPI 나왔는데 또 R 소리 하면 그죠? 피곤하죠. 그렇죠. 예, R이 참 그 요즘에는 그 좋은 알파벳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둔화돼서 나오면 네. 이때 이제 R이 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둔화돼도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이제 입어 봐라 왜 연준 니네 왜 미리 안 하고 뭐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오늘 내일은 그래도 꾸역꾸역 반등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일단 횡보하는 좀 그런 쪽에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근데 개별 섹터로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방송국 오는데 지금 일본 지진 좀 우려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LA 쪽에서 지금 규모 한 5 가까이 되는 지진이 발생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폭스뉴스에서 뭐 속보 다루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좀 지진 테마 조금 꿈틀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2차 전지가 어쨌건 지금 굉장히 좀 이런저런 좀 이런 것 때문에 중소형 뭐 어제는 ESS 움직이고 어제 말씀드린 한농화성도 괜찮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다뤄드린 신재생 중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퍼스트 솔라가 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쪽 이런 식으로 좀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종목별로 좀 잘 골라가면서 어느 정도 관망하면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